너무 물리학 뭐 이렇게 가면 안 되고 그냥 피직스라는 책 속에서 책에서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책을 쓸 때 질의응답을 많이 썼어. 이건 무엇인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썼거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묻고 있는데 당연히 문법, 외더절, 뭐뭐인지 아닌지야 목적어이기 때문에 그냥 if로 바꿔도 상관은 없어. 인지 아닌지를 묻는다. 여기에 대시 나오면 안 된다고. 이거 기정사실을 묻는 게 아니고 인지하는지를 물어야 된대요. 완전한 절 나와야지. 배웠잖아. if나 whether 뒷문장 완전하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이 과연 행동, 즉 움직이느냐. 이거 까먹지 않았어? 이런 뜻이야. 우리가 하다못해 자 중간에 비 얘기가 나오니까 비가 오는 원리는 다 알아. 아리스토텔레스도 아는데 비가 그러면 뭘 위해서 내리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관점이 달라. 뭐 물은 증발해서 하늘 올라가 구름이 되고 비가 내린다. 이건 원리고 비는 왜 내리는가? 인간의 마음을 촉촉히 적시기 위해서 뭐 이런 걸 찾아야 되는 거야. 그게 있냐 없냐를 묻는 거야. 뭔가 그 자체를 위해서 어떤 자연이 움직이는 게 맞냐 아니냐. 즉 자연은 무슨 성이 있느냐? 목적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단어를 기억해요. 목적성.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입장에서 모든 자연 현상은 분명히 뭐가 있을 것이다. 그 목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이과 얘기는 목적이 있어. 비가 내리는 게 목적이 있어. 그냥 그러니 중벌 오는 거지 무슨 목적이 있다고 말하기 힘든데 이 사람 뭐야? 철학자잖아. 근데 목적이 있다고 믿는 거야. 그는 제공하고 있는데 어카운트도 낯설다고 느끼면 안 돼. 어카운트는 설명. 어려운 말로 국어 어렵다고 그랬지. 기술. 기술 과정이 기술 아니야? 기술하시오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우리말 좋아하면 이야기 하나를 제공하고 있다. 자, 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격이야. 비는 바로 물이다. 물로서의 비야. 어떤 물이냐? 주격관계 대명사 상승하는 물이지. 언제? 분사구문 짧은 건데 물이 달구면 안 되니까 달궈졌을 때, 태양에서 달궈졌을 때 상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식혀지고 응축되고 마지막 그리고 떨어지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모두 S가 다 붙어야 되지. S. 왜? 선행사가 단수니까. 그러니까 비는 물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도 제공을 한다고. 지구에. 자, 이거야. 이런 설명을 뭐 하지만 제공은 해. 그러나 그는 is not 이렇게 되는 거야. 이 is가 저 he에 걸리는 거야. be concerned with는 신경 쓰는 거야. 신경 쓰다. 딱히 신경 쓰진 않는다. 그처럼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비가 뭐 상승해서 응축되고 비가 떨어지는 설명은 하지만 딱히 그런 식으로 비를 설명하는 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진 않고 있다. 비가 어떻게 해서 내리느냐 하는 원리는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오히려가 나왔으니까 진짜 중요한 건 이거라고. 지금 별표야. 이게 글의 주제니까.
그가 진짜 신경 쓰는 건 뭐냐? 그 사람은 다루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좀 더 일반적인 질문을 물어보고 있다. 자, 거꾸로 얘기하면 비가 내리는 과정을 설명하는 대단히 구체적이지. 그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더 큰 의미의 일반적인 그런 질문에 더 신경을 쓴다. 그래, 좋게, 좋아, 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야, 공부 어떻게 하니? 저 국영수 위주로요. 맨날 배운 거 복습하고요. 되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냥 네가 그런 활동을 왜 하냐고. 그건 뭐야? 좀 더 포괄적인 공부에 대한 목적을 얘기하는 거지. 그걸 우리가 제너럴이거. 제너럴. 포괄적으로. 그 질문이 뭔데? 좀 더 포괄적인 질문. 즉 일반적인 질문이 뭔데?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자연의 물체나 현상들이나 과정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 과정이나 물체나 사건들은 이거 빈칸. 나 이거 찍었어 지금 빈칸. 이런 것들 뭘 가지고 있는 애들? 규칙성이야. 규칙성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은 이게 궁금한 거야. 아니 이게 왜 이렇게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그 목적이 뭐야? 왜 도대체 지구상에는 주기적으로 장마가 오고 왜 주기적으로 바람이 편서풍이 항상 같은 방향 왜 이래야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여러 가지 질문이 있어. 왜 지구는 자전하는 거야? 자전은요 중력에 뭐 이렇게 설명하겠죠. 중력의 우주의 뭐 자기장과 중력의 뭐 어떤 힘으로 더 근데 그게 왜 그럼 중력이 왜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거 대답해. 중력이 왜 존재해? 모르지. 왜 있는지는 중력이 어떤 거라고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런 건 했어. 근데 이 사람이 계속 궁금한 건 왜 중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만유인력의 법칙 이런 거나 뉴턴이 설명했어. 근데 왜 물체는 서로 당겨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지금 얘기한 소재들이 전부 다 뭔 가지고 있어?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지. 왜 떨어지는 거야? 아니 이게 중력이 당겨서 왜 중력이 당겨야 되는 거야? 왜 항상 물체를 놓으면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거야? 이걸 궁금해한 거야. 그는 의문을 제기했는데 다시 한번 외워져. 이것도 2% 바꿔도 돼. 그 이빨, 앞니의 날카로움 그리고 어금니의 뭉툭함. 자, is로 받았어. 그럼 여기서 주어로 and로 이어져 있지만 날카로움과 뭉툭함이 and로 이어져 있지만 이게 우리 이 안에서 동시에 존재하지. 그렇잖아. 전체가 날카로웠다가 다시 어떤 놈은 전체가 다 날카롭고 어떤 놈은 뭉퉁한 게 아니라 우리가 동시에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하나로 보고 단수 취급. 언젠가 얘기한 적 있었을 거야. 동시에 벌어지거나 한 개체를 얘기할 때는 A and B가 돼도 단수 취급한다. 예를 들어서 버터 앤 브레드 뭐야? 브레드 앤 버터. 단수 취급될 때가 뭐야? 브레드 앤 버터. 빵과 버터 따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버터를 바른 빵. 그 영어로 브레드 앤 버터거든? 그럼 브레드 앤드 버터인데 이주로 받는다니까. 근데 카레라이스 좋아하지? 그 영어로 뭐야? curry and rice야. 근데 뭐야? 하나의 음식이잖아. 그래서 and가 있어도 이주로 받는다니까. 그럼 날카로움과 뭉툭함 우리 치아 구조에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뭘로 받았다? is. 이런 거 디테일. 이렇게 우리가 한 입속에 앞니는 날카롭고 어금니는 뭉툭한 걸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것은 이게 우연일까? 이거 의문을 푼 우연. 의문을 품고 그 가능성이 뭔 줄 알아? 무슨 가능성? 우연일 가능성. 우연일 가능성을 거부한다. 우연이 아닌 뭐다? 필연이다. 이건 분명히 그렇게 생겨본 건 목적이 있을 것이다. 목적. 그러니까 이게 진화론이야. 우리 이가 처음에 다 애매한 모양이었다고 해도 우리가 음식을 찢어서 부셔서 먹겠다는 목적이 생기니까 그것에 따라서 이가 모두들 그렇게
생겨 먹게 되었다. 이건 목적석 설명이 되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중력이라는 건 아직도 그 목적을 찾을 수 없지만 왜 우리는 아기가 태어나면 태어날 때부터 앞니빨과 어금니 모양이 다를까? 아, 이것은 인류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게 진화를 한 것이다. 오케이? 상어는 씹냐 삼키냐? 상어는 씹어 삼켜. 더 줄게. 새들은 음식을 씹어 삼켜. 삼키면 될 정도로 위장내가 발달되어 있거든. 모래집이라는 것도 있잖아. 그냥 꿀떡 삼켜도 위장이 그걸 다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럼 목적성이 사라지지. 음식을 씹어야 될 목적성이 없다고. 그래서 새는 불이라는 것만 있는 거야. 걔네들은 뭐가 필요해? 그러면 자신들이 주로 먹는 그 열매 씨앗 같은 걸 뭐 해야 돼? 쪼아서 부셔야 되지. 그러니까 그 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부리가 만들어지는 거야. 됐나? 그렇게 보는 관점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이야. 왜냐하면 이 배열이 가리키는 건 날카로운 앞니와 뭉툭한 어금니야. 이 배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뭘 가지고? 규칙성을 가지고. 왜? 누구나 다 그렇단 말이야. 이게 규칙성이야. 태어날 때부터 무슨 드라큘라 이빨로 태어난 놈 없잖아. 그리고 바로 그 모두가 앞니가 뾰족하고 어금니가 뭉툭하다는 규칙성은 무엇과? 지금 연락 설명했지. 그것이 그렇게 생겨야만 하는 무슨 성? 목적성과 결부되어 있는 거야. 목적성과. 자, 그래서 문법이니까 그 앞니의 날카로움은 이게 목적이야. 이 날카로움이 허락해주는 건 그 앞니빨들이 이게 목적이라고. 찢는 게 목적이고 그걸 허락해주는 거야. 목적을 가능하게 준다. 동시에 뭉툭함은 또 뒤쪽에 자리 잡은 이들의 뭉툭함은 또 이네이버 할 수 있게 해준다. 목적어 또 투부인. 이게 목적이야. 음식을 으깨야 된다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겨 먹는 거다. 자, 그것이 목적에 부합했을 때 둘 다 우리의 먹는 것에는 유용하다. 그럼 흑인들이 왜 피부가 검은? 그 햇빛에 많이 노출되는 피부는 검은색일수록 그 데미지가 덜하거든. 그래서 걔네들은 그 아프리카라는 환경 때문에 목적에 맞춰서 피부가 검게 태어나지는 거지. 근데 그게 누구는 하얗게 태어나고 누구는 검게가 아니고 규칙성을 가지고 싹 다 검게 태어나잖아.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목적성 얘기를 한 거야. 왜 흑인들은 피부가 검은가? 그들이 주로 사는 아프리카 대륙이 어때서? 일조량이 많아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서 보자면 모든 자연의 물체들은 자연의 것들은 일어난다. 주어진 방식으로, 즉 특정한 방식으로 일어나고 같은 말 happen을 두 번 쓰면 좀 촌스러워 보이니까 동의 occur 또 발생하는데 이게 빈칸. 처음에 나왔던 대로 봐봐. 요거랑 같지. 그럼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 for the sake of를 꼭 외워야 된다고. 야 이씨 내가 이걸 for the sake of 알려주기 이거 쓴 새끼 있었어. sake, shake sake야 sake 저수로 나오면 그것이 그런 목적이 바로 궁극의 대의다 원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 엄청 피곤했겠지. 세상을 살피다가 왜 강아지는 우리처럼 손가락이 없지? 그런 거. 그게 강아지의 삶에서는 더 높은 목적에 부합하니까 그렇게 생겨먹은 거지. 그러니까 세상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강아지가 꼬리가 있는 이유. 얘기해봐. 이거 순위집에 나왔어. 강아지가 꼬리가 긴 이유가 뭐야? 우리는 꼬리가 튀어나 있잖아. 왜 강아지는 꼬리가 있는 걸까? 개과는. 아니야. 그 목적이 밝혀졌어.
이게 강아지가 뛰잖아. 야생에서 개과 늑대 애들이 뛰잖아. 빠르게 뛰어야 되잖아. 뛰면서 방향 전환을 해야 돼. 얘네가 방향 전환이 돼야 된단 말이야. 빠른 속도로 먹잇감을 찾다가. 그럼 급회전을 하면 이렇게 뛰다가 이렇게 회전하면 이렇게 넘어지게 되지. 그렇지? 그래서 이 넘어질 때 그 무게 중심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꼬리야. 그러니까 몸이 이쪽으로 쏠리잖아. 회전을 해야 되는데 쏠리잖아 이렇게. 근데 꼬리가 쭉 이쪽으로 버텨주는 거야. 무게 중심을. 그러면 바로 이렇게 갈 수가 있어. 그래서 큰 강아지들 보면 뛰다가 막 방향전환 넘어질 듯 하면서 꼬리를 팔랑거리면서 안 넘어지고 바로 방향전환이 된다고. 그래서 이제 미학적인 기준 때문에 인간들이 강아지 꼬리를 단미락을 해서 애완용 동물들 꼬리 자르거든. 그런 종들이 뛰다가 자빠져. 그럼 인간은 왜 꼬리가 없어졌을까? 이 자세가 아니야. 우리는 뛸 때. 이 자세기 때문에 이게 방향 전환할 때 그냥 이렇게 돌리면 돼. 꼬리의 역할이 점점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길게 네 발로 뛰는 애들은 급 회전할 때 중심을 그 수능지문에 나왔어. 그 역할을 해주는 게 꼬리야. 가려는 반대 방향으로 꼬리가 무게 중심을 맞춰주는 거야. 목적성 있잖아. 그렇지? 안 그랬으면 그 목적성이 강아지가 그 목적성이 없었다면 강아지들이 꼬리 있고 인간처럼 꼬리 없는 종으로 태어났겠지. 근데 그거 알아? 신기한 강아지 키우니까 이게 강아지 뒷발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뒷발이 이렇게 돼 있지. 야 이게 알고 보니까 강아지는 우리는 이렇게 발을 딛잖아. 딛잖아. 강아지 발은 이 상태. 뭔지 알아? 그러니까 강아지 발은 우리는 그냥 발 밑에가 발바닥이라고 생각하지만 발끝만 디디고 있는 거야. 그럼 강아지 발에서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관절 있지? 그게 사실은 이 발 뒤꿈치까지 이렇게 올라와. 강아지는 항상 이 자세로 다니는 거야. 이 자세로. 그래서 이게 좀 더 뛰는데 유리하니까. 그래서 강아지를 이렇게 앉혀지면 이게 우리처럼 앉는 거야. 이게 발바닥이야. 이게. 강아지 발바닥은 발에서 위에까지야. 이렇게. 근데 얘네들이 더 빨리 뛰기 위해서 상체를 앞으로 쏠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나는 거야. 빠른 속 그러니까 강아지의 유선형은 빠르게 뛰기 위해서 신체가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진화를 한 거야. 우리도 빨리 뛸 때는 뭐만 가지고 뛰어? 발끝만 가지고 뛰잖아. 강아지는 항상 이 상태. 그래서 강아지들이 발끝만 가지고 디디다 보니까 우리보다 관절에 무리가 더 오게 되면서 슬개골 수술 이런 게 탈구 이런 게 생기는 거야. 슬개골이 여기 덮는 뼈거든. 항상 긴장 상태라서 이게 자꾸 이탈돼. 슬개골 탈구가 그런 거야. 그걸 희생시킨 거지. 그러면서도 야생에서는 빨리 뛰어야 되니까. 2번. 이제 설명을 해줬을 때 완전히 지루해진다 하면은 공부가 많이 된 거야. 근데 선생님이 설명하는데 낯선데 내가 이거 했었나? 이런 공부가 안 된 거야. 우리 수화다 익숙하지? 익숙하수화. 뭐 불어 불문할 거 어때? 익숙하수화. 박수화. 안 돼요. 불어 불문각하수화. 자, AI는 다작. 여기서 다작의 아이디어 생성 장치라는 것은 AI는 한 가지 주제를 넣고 물어봤을 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준수한테 야, 이 오늘 같은 저녁에 저녁 메뉴 한번 추천해봐. 그래서 얘가 추천하는 메뉴보다 AI한테 물어봤을 때 나오는 그 추천 메뉴가 더 적다 많다? 많지. 그럼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적은 것 중에서 선택하는 건 뭐 피곤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기왕이면 많은 것을 선택했을 때 좀 더 정확한 선택이 나올 확률이 어때? 높겠지. 오케이? 그래서 AI는 일단 다작의 아이디어 생성기인데 인간이 생성을 할 때는 인간도 AI처럼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활동이 브레인스토밍이거든.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쏟아내보자 하면서 만들어진
인간 브레인스토밍 집단은 tend to 경향이 있다. 집중을 하는데 무엇에? 질과 그 창의적인 생각의 질에만 집중하는 거야. 그리고 거의 즉시 링 원래 기대다. 변수들 속으로 기대게 된다. 바로 중요한 건 첫 번째 제안들. 합쳐볼까? 이야기를 꺼내면 A, B, C라고 쭉 다자 AI는 똑같은 개념으로 여러 가지의 선택지를 F, G 뭐 계속 내는데 인간은 A하고 B 하다가 B가 뭘로 판단이 돼버리면 이거 되게 좋은 생각인데? 이러면 그 다음부터는 B 다시 B 다시 이런 생각밖에 못해. 뽑혀버리는 거야. 이건 이제 전문 용어로 앵커링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고정화되는 거야. 그래서 니네 다 우리 경험으로 떠올려야 돼. 무슨 우리 반을 발전시킬 수 있는 회의를 해보자.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브레인스토밍 해보자.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각자의 새로운 의견을 발표하는 게 아니라 결국 어떻게 끝나냐면 처음에 누가 이렇게 해보자. 근데 두 번째가 이렇게 하는 게 어때? 그랬더니 야 그거 좋다. 그러면서 그거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식으로 나머지 회의는 앞에 좀 좋다고 판단된 것에 대한 부차적인 설명 하나로 끝나. 그럼 아예 다뤄지지 않은 다른 생각도 있다. 더 좋은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한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다작을 하는데 인간의 브레인스토밍 그룹들은 일단 창의적 생각의 질에 집중하고 있다가 그게 나타나면 거의 즉각적으로 그 처음에 질이 있다고 질이 훌륭하다는 그 판단이 되는 창의적인 생각에 대한 첫 번째 제안들에 대한 변수, 변형들 다시 이게 주제는 안 바뀌는데 다 약간씩의 변형 그것만. 응? 예를 들어서 이거지. AI는 중국집 가서 뭐 먹을까? 자, 중국집에는 짜장면으로부터 시작해. 짜장면, 짬뽕, 난자완스, 뭐 양장피, 뭐 이렇게 쭉 니네가 듣보잡의 물건들 해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뭐야? 이거 라족이라는 음식인데 이게 짜장면보다 기름도 또 적고 가격도 이 가게에서는 별로 안 비싸니까 이것도 괜찮겠는데? 라고 꺼낼 수가 있거든? 근데 사람은 야 중국집 갈래. 짜장면 짜장면 맛있겠다. 이러면 짜장면을 어떻게 먹을까만 생각. 간짜장? 유니짜장? 이 생각만 하는 거야. 그럼 라족이라는 다른 옵션은 고려해보지도 않는 거야. 사실은 간짜장을 먹든 뭐 유니짜장을 먹든 무슨 짜장을 먹든 사실은 라족이가 더 훌륭한 선택일 수도 있는데 뭔 말인지 알겠어? 이제 이해됐니? 그게 인간들의 브레인스토밍 그룹의 문제야. 하지만 그래서 뭐야? 좋은 생각. 라족이는 보통은 언제 나오기가 쉬워. 아마도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언제야? 이거 빈칸이야. 사람들이 질에 집중하지 않고 무엇에? AI처럼 양에 집중할 때야. 그러니까 첫 번째 짜장면 짬뽕 나왔을 때 그 간짜장 유니짜장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야 일단은 알았어 짜장면 짬뽕이 좋은데 일단은 다른 주문 요리도 한번 끝까지 우리 한번 완전히 조사를 끝내고 나서 선택해보자.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여기 퀄리티지 내용상 여기는 뭐야? 퀀터티거든. 요거 어휘 문제. 여기도 퀄리티가 들어가면 틀린 거야. 질보다 뭐다? 뭘 위해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견을 위해서는 질보다 양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자, 이제 이 주제에 대한 인용 뒷받침해주는 얘기겠지? 자, as Linus Pauling이라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이니까 이건 동일한 주제가 나와요. 최고의 방법은 어디서 나온다? 양에서 나온다. 그지?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또 빈칸 동일 많은 생각을 갖는 것이다. 이게 바로 양이 많아야 됩니다. 사이콜로지스트 딘 케이트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도 동의했는데 이 인간이 불렀다 목적어 이것을 양에 집중해야 좋은 생각이 나온다는 것을 바로 equal odd rule 즉 우리말로 동일 확률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동일 확률 법칙.
자, 뭐라고 주장하면서 동일 확률 법칙이라는 말을 몰라도 이것만 하면 돼. 창의적인 성공이라는 것은 뭐였어? be correlated. 뭐뭐과 상관관계가 있다. 정확히 말하면 상관관계, correlated. 무엇과? 전체 수와 작업들의 수, 창조된 작업들의 수가 많아야 성공이 이루어진다. 여기도 많다는 표현 있잖아. 전체 숫자. 많다는 표현 없어도 수가 많을수록 거기서 창의적인 성공이 나오기가 쉽다 이거지. 오케이? 많은 연구들이 벌써 이 점을 뭐 해줬어? confirm. 확인해줬어. 그럼 또 나와야 돼. 또 똑같은 말 또 나와야 돼. 별표. 창의적인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창의적인 질, 우수한 질이야. 여기 우수한이라는 말이 없어도 우리 이럴 때는 퀄리티가 있다 그런 거야. 질이 좋다는 얘기 아니야? 창의적으로 우수한 품질은 결국 창의적인 성공이야. 바꿔도 돼. 크리에이티브 석세스야. 크리에이티브 퀄리티가. 이것은 어디서 나온다? 2번엔 뭐야? 이거 너무 좋은데? 양에서 나온다. 한 문장 속에 뭐가 있어? 퀄리티는 결국 퀀티티에서 나온다. 이것만 기억합니다. 자, 동일 확률 법칙을 설명해 볼까? 퀀티티의 비율이 올라갈수록 성공의 비율도 어떻게 된다? 동일하다고 비율이. 나란히 간다는 얘기야. 오케이? 밥 서튼이라는 사람은 디자인과 혁신 컨설팅 회사에 있는 밥 서튼이라는 사람은 불렀어. 이것을 뭐라고 불렀어? what 불완전한 문장이고 목적어가 없고 목적격 보호. 이것을 바로 아이디어 비율이다. 동일 확률, 아이디어 비율 이렇게 불렀다. 그리고 아예 나중에 한 스탠포드 연구를 했으니까 증명이 된 거거든. 아주 못 박아버렸어. 그럼 숫자가 많아야 돼, 양이 많아야 되는데 얼마만큼 많아야 돼요? 그 더 넘버로 수 자체를 못 박아버렸어. 최소 이 정도는 있어야 돼 하고 못 박아. 그 아이디어의 수 바로 구분할 수 있는, 구분하는 성공적인 제품을 실패와 distinguish A from B니까 성공적인 산물을 실패와 식별해 줄 수 있는 그 수를 못 박았어. 이 수를 못 박았다. 아이디어의 수. 요 수를. 요런 수를 여기에다가 못 박았다고. 수를 이 수다라고 못 박았다고. 대략 2,000개 이상은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어떤 신선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면 거꾸로 얘기하면 뭔지 알아? 2,000개 정도의 아이디어 중에서 골라야 된다는 거야. 2,000개 전에 뭔가가 좋아 보인다고 그것에 꼽혀버리면 결국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남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This is why 더 이상 설명을 생략한다. 그러니까 결과 디자인 사고라든지 혁신은 대단히 집중되어 있다. 과정에. 무슨 과정? 일단은 뭐야? 문제가 뭐였어? 처음에 몇 개 얘기하다가 판단해버리면 안 되지. 끝까지 뭐 없이, 판단 없이 계속 무슨 성을? 가능성을 열어둬야 돼. 이게 한두 번씩 있잖아. 무슨 학급회의나 단체적으로 뭔가 결정할 때 수학여행 갈 때 우리 뭐 할까 하는데 어떤 애들 지들끼리 신나가지고 야 일단 가서 뭐 이거 해야지.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다른 일이 있는데 얘들아 근데 이거 어때? 아니 나중에 얘기해. 그거는 이렇게 되면 뭐야? 그 집단은 수아가 말하지 않은 훌륭한 더 좋은 생각을 전혀 경험해 볼 수 없는 이렇게 됩니다. 홍명보가 그거 아니야. 홍명보가 그 많은 해설위원들이나 축구 관계자들이 어떤 의견을 많이 내놨지. 그럼 홍명보는 그걸 다 뭐 했어요? 일단 다 들어보고 나중에 선택해야지. 근데 이 새끼는 처음부터 쓰리백이라고 정해놓고
다른 얘기를 귀로 한번 듣지 않고 쓰리백을 어떻게 더 잘할 것이만 생각했잖아. 그럼 아예 쓰리백을 버리고 다른 어떤 전술 방법도 옵션에 두고 골랐었을 때 변화가 생겼을 수 있겠지. 아니 뭐 쓰리백에 환장했어 뭐 계속.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출신이야? 수비수 출신이니까 그것만 보이는 거야. 그게 다른 거지. 그래서 우리 저기 그런 말이 있어. 스포츠계에서는 그 감독 명장들은 보통 보면 선출이 아닌 사람이 명장이 될 때가 많아. 선출이 아니면 뭔가 전체적으로 보겠지. 그지? 근데 선출이, 그러니까 우리 수영장에 가도 수영장 선출 강사들은 자기 주 종목이 있을 거 아니야. 저병이면 저병, 배영이면 배영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선생님은 그 출신을 보니까 생활체육인 출신이야. 생활체육인 출신. 그러니까 체육 이론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배우고 그 중에 하나의 수영을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선출이 있어 옆에. 선출. 가르치는 스타일이 달라. 그러니까 저쪽에 가면 그 사람이 아마 배영 출신인가 그럴 거야. 노상 배영만 시켜. 배영이 중요하다면서. 근데 우리 선생님은 골고루 다 시키는 거지. 심지어는 막 팔은 자유형인데 발은 저병을 시키기도 하고 막 이런 걸 막 시켜. 근데 선출들은 그걸 못 한다고. 그래서 그 반에 안 가고 우리 와이프도 그 선출반에 갔다가 결국은 우리가 배우는 건 선수가 되겠다는 게 아니거든. 결국은 그만두고 우리 반으로 다시 왔어. 너무 좋대. 자, 그다음 힘내. 힘든 거 내가 모르겠니? 다 안다.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면 힘든 거 내가 다 안다. 어떨 때는 그래. 그냥 누군가가 옆에서 내가 하는 고생을 알아주기만 해도 힘이 날 때가 많아. 거꾸로 얘기하면 뭔지 알아? 나 나름대로 고생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줄 때, 내 고생을. 그런데 열받을 때가 언제? 학원생이랑 싸울 때가 언제야? 정말 나는 밤새 가지고 내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숙제를 왔는데 선생님 뭐라 그래? 그래도 다 못했으니까? 야, 그래도 다 못했잖아! 이러면서 싸우게 되지. 나는 그거라도 하느라고 정말 밤을 새서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수능지문에 그런 거 있잖아. 결과에 칭찬하지 말고 뭐에 대해서? 노력에 대해서 칭찬해줘야 된다. 노력에 대해서. 과정 면에. 니네 지문은 아니지만 설명해보면 결과에 대해서 칭찬하는 애들은 다음번에 다른 문제를 선택할 때 쉬운 거 선택해, 어려운 거 선택해. 쉬운 걸 선택해야 또 결과를 칭찬받을 수 있으니까. 노력에 칭찬받은 애들은 어때? 틀렸어도 노력에 대해서 칭찬받았지? 얘네들은 두려울 게 없어. 그러니까 니네는 후자가 돼야 돼. 니네가 혹시 혼자 공부하다가 몰라도 선생님이 뭐라고 해줘야 되냐면, 야, 너 이거 다 못했어도 진짜 이거 하느라고 고생 많았겠다. 이거 어려운데 어떻게 했어? 봐봐, 너 이거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아니 틀렸긴 했는데 여기까지만 풀어낸 것도 대단히 힘들었겠는데? 진짜 고생했다. 이러면 어때? 아유, 틀렸어요? 선생님 그런 문제 또 하나 줘보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야, 너 이거 맞췄어? 대박. 이거 맞추는 애 너밖에 없어. 그러잖아? 그럼 그 자존심을 유지해야 돼. 너 다음에 문제 하나 풀어와. 그럼 어때? 아, 또 칭찬받아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거 답 틀리면, 애들 앞에서 답 틀리면 안 되는데? 그럼 당연히 쉬운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발전하지 않는 학생들. 노력하는 거 알고 있다. 자, be aware of가 뭐였지? 알다. 그냥 이거 한 단어로 knowing이라고 써도 돼. 뭘 아는 거? 우리 내부의 감각기관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이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눈물이 나. 아니면 뭔가 내부의 감각기관, 막 소름이 끼쳐. 이게 왜 이런지를 잘 이해하면 우리의 감정을 다룰 수 있다. 이게 쉽게 하면 물리적인 신체 감각기관의 반응을 잘 이해하면 그걸 역이용해서 우리 감정도 컨트롤을 할 수 있다고. 아마도 좀 더 놀라운 점은
우리의 신체 내부 감각기관의 이거 뭐라고 패컬티가 능력이 또한 우리를 들어가게 할 수도 있다. 우리를 어디에? 더 가까운 접촉에. 이게 주제야. 그러니까 나만의 감각기관에 대한 인식으로 나만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이해하면 남들도 할 수 있다는 거야. 남들도. 다시 주제가 뭐야? 내부 감각기관에 대한 인식을 드높여 나아가서는 타인의 무엇도 감정도 더 가깝게 다가갈 수가 있다. 지금 뭐야? 이해가 아니고 다가간다 그랬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얘가 막 어제 있었어. 요 자리에 앉은 여학생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거야. 애들 막 웃고 있는데 얘 혼자 울어. 왜 그래? 모르겠어요. 쌤 그냥 눈물이 나요. 그럼 내가 얘 마음을 느껴보기 위해서 뭐 한다는 얘기야? 눈물이 나! 이게 아니지. 얘 마음이 어떤지 알아야 되겠으니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으니까 그래. 그래서 내 스스로 눈물이 그렁그렁한 상태를 만들어 보는 거야. 그럼 얘를 좀 더 얘 마음에 공감하고 다가갈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본능적으로 그런다니까. 수아가 힘들어요. 힘들어?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해? 그걸 이해하니까 내부 감각기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것은 우리 두뇌가 그 스스로 가지고 있지 않아. 어떤 직접적인 접근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뇌는 네 마음속에 텔레파시로 접근할 수가 없다니까. 그럼 얘 마음을 이해는 해야 돼. 근데 바로 다이렉트로 감정을 이해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얘가 지금 보여주는 표정이나 어떤 감각의 상태를 내가 그대로 따라하면서 이미테이션을 해버리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쌤이 번외로 얘기할게. 근데 메소드 연기 알지? 메소드 연기는 작중 인물을 그대로 연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다 그래. 뭐 연인과 헤어져서 슬픈 주인공을 연기하는 여배우가 자기는 모쏠이야. 경험이 없으면 안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신체 기관, 연인과 헤어지는 것도 슬픈 일이고 슬플 때는 보통 눈물이 나는데 나도 눈물을 내서 그 슬픔을 한번 작중인물과 동화시켜 볼까 하면서 슬픈 생각만 하는 거지. 이러면 신체 반응을 조작해서 그 작중인물의 감정을 느끼는 거야. 내가 먼저 여기서 많이 들어봤잖아. 배우가 막 그 슬픈 연기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그러면서 내부 감각이 슬픔이 끌어올리게 만들었고 그 연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그 글 속에 나온 글쓴이의 인물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아주 쉽게 얘기할게. 너네 최근에 읽었던 뭐 슬픈 드라마 이런 거 없어요? 니네도 모르게 슬픈 장면 나오면 더 공감하기 위해서 우리 옆에 막 울어 같이. 그 드라마 보면서 우는 게 왜 그럴 것 같아? 저 드라마 주인공의 내면의 감정을 더 어떻게 해보겠다? 가깝게. 그런 애들이 보통 몰입하지, 빠져들지. 그지? 신세계가 자기 남친인 것처럼 다가가지. 안 봤어? 멋진 신세계? 차세계. 차세계. 둘 다 봤구만. 응? 신설이, 차세계. 남학생들 공부하느라 못 봤지. 최근에 봤던 가장 슬픈 드라마 뭐 있어? 드라마를 안 봤니? 인감일장 이런 거구나? 여기까지 내용부. 우리는 뇌가 상대방의 감정을 바로 다이렉트로 인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인지를 하려면 뭘 통해야 돼? 똑같은 감각기관의 수용이 있어요. 그래서 방법이 없다니까. 뇌는 내용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속의 내용물에 대해서 접근할 수가 없어. 방법이 없다고. 무슨 방법?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뇌 스스로는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것을 뇌가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뭘 통한다? 감각기관을 비슷하게 흉내내. 인터프리팅, 해석하는 건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되어진 말이야 또는 얼굴 표정을 해석하는 것은 고작 나타낼 뿐이다. 냉정하게 추상적인 감각, 그 감정들에 대한 데스터비딩, 그 다른 사람의 내부에서 막 휘저어지는 그 감정을 중요한 건 고작 추상화시킬 수 있을 뿐이야. 추상화하는 건 막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럼 우리는 조금 더 정확하게 다가가야 되거든. 어? 그 신체는 작용한다. as a critical, 중요한 전달자가 되는 거야.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니네도 이제 대학에 가겠지만 대학교 가면 MT 가서 여학생들이 술 먹고 누가 하나가 슬픈 일 있어 울잖아. 나 누구랑 헤어졌어 울잖아. 그 헤어진 마음을 공감해야 되잖아. 난 진짜로 봤어. 여자애들은 술 먹다가 하나가 울면 다 울어. 그럼 벌써 경험 있나? 넌 왜 울어? 몰라 나도 슬퍼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지나가다가 어떤 것 같아? 야, 너 쟤는 헤어졌다는데 넌 왜 우냐? 몰라 쟤랑 있으니까 나도 좀 눈물이 나서. 이거 뭐야? 자기도 모르게 그 헤어진 여자애와 같은 마음을 뭐 해보겠다는 뇌의 반응이야. 공감하겠다는 뇌의 본능적인 반응이야. 같이 울어주는 거 이런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서플라이 기억나? 서플라이 A 무슨 B? A. 뇌는 직접적으로 못 받는 그 뇌한테 뭘 제공하는 거야? 실제로 본능적인 정보. 그 뇌가 실제로 뭐한? 부족해하는 정보를 대신 제공하는 거야. 이런 식이다. 이건 과정이야. 이제부터 순서. 어떤 식으로 벌어지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할 때 우리 미묘하고 우리가 미묘하다는 건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야, 이 단어 너무 중요해. 아까 이미테이터라고 하는데 미미. 나도 모르게 뭐 한다. 이게 그거야. 어이구 슬펐어요. 이거야. 네가 죽상인데 어떡하냐 이러지. 어떡하냐? 이건 빌런이잖아. 그렇지 않나? 아니 생각해봐. 시험 보면 힘들어 죽겠는데 아빠가 들어와. 조선이 아빠가 들어오더니 표정이 막 그냥 썩었어. 힘들어. 많이 힘들지. 이래야 뭔가 공감이 형성되지. 아빠가 어때? 힘들게 인상 쓰고 있으면 들어와서 이러냐? 아니면 야 뭐가 안 들어? 그래요. 아 그래? 이러니까 너는 아빠랑 공감이 안 되는 거야.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표정도 흉내내고 또 뭐야? 제스처도 흉내내고 자세도 따라해보고 심지어는 어떡해 목소리 톤도 어떻게 되는 거야? 선생님 헤어졌어요. 그랬어. 이렇게 되는 거야. 똑같이 흉내내는 거야. 놀리는 게 아니라 그거는 진짜 너의 마음과 더 가깝게 다가가고 싶다는 본능적인 노력이야. 그리고 나서 그렇게 내가 몸에 흉내를 냈잖아. 죽상이야. 죽상을 했더니 내 몸이 죽상이고 슬픈 제스처니까 이 정보가 뇌로 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죽상에 처져 있을 때 이 느낌이야 라고 뇌가 주니까 뇌는 뭐라 그래? 저놈도 나랑 똑같은 행동을 하니까 이걸 느끼는군. 오케이? 그래서 인트로셉션, 우리의 바디 신호에 대한 내적인 인식을 통해서, 이건 내가 하고 있으니까 내가 느끼는 거거든. 그 행위를. 그 내적인 인식을 통해서 우리는 인지하게 된다. 결국은 타인이 느끼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 왜? 우리가 이거 왜 이태리처를 썼는 줄 알아? 그 행동을 그대로 내가 흉내내면서 내가 느꼈거든. 그걸. 뭔 얘기 알겠어? 제가 저런 행동으로 어떻게 느끼는지를 모르겠어. 그럼 내가 똑같은 행동을 해서 내가 느끼면 그게 곧 저놈이 느끼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이제 느낄 수가 있어. 쟤랑 똑같이 어떤 감각기관을 만들어 봤으니까. 우리는 bring, 가져온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on board 우리의 수용기관에 탑승시키는 거야. on board가 탑승시키다니까 저놈이 하는 걸 흉내낸다는 자체가 저놈이 감정을 느끼고 행동을 보였거든. 그럼 우리는 그 행동을 따라함으로써 이 감정을 거꾸로 유치하는 거야. 얘는 분명히 이걸 느껴서 이런 행동을 했겠지만 우리는 그 행동을 똑같이 하면서 이걸 유추해버리는 거야. 그럼 결국 이게 똑같아지는 거야. 이런 관계도야. 그래서 그 신체가 결국 뭐가 돼? 이렇게 행동을 감정을 행동으로 나타냈고 이 행동이 그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이게 브릿지야. 다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바로 그 신체 행동은 다리가 된다. In an act similar to taking a bite our partner's place. 타인의 접시에 있는 음식을 한번 베어 물어보는 것과 비슷하게. 또는 어떤 이어폰 한쪽을 빌려 쓰는 것과 똑같게. 우리의 친구가 듣고 있는 노래를 듣기 위해서 이어폰 한 짝을 빌리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뭘 느끼는 거야? 실제로 그 음악이 궁금하다가 아니고 이어폰 한 짝을 빌려서 이 음악을 들었을 때 네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나도 느끼고 싶다. 서희 그런 적 있어 없어? 아이팟 한쪽씩 나눠서 들은 적 있어 없어? 그거는 너만 음악 들어? 나도 듣고 싶어? 이게 아니라니까. 음악 듣고 행복해하는 너의 감정을 나도 같이 느끼고 싶어. 나도 한쪽 들어볼래.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이런 것도 있어. 축구 경기 볼 때 치맥 먹는다 그래? 치킨 시켜 먹는다 그러지? 근데 어떤 놈이 그러는 거야. 아니 씨, 축구 먹는데 스포츠 먹는데 왜 치킨을 먹어? 방해되지 않나? 그들의 심리는 어떨까? 이걸 이해하고 싶은 거야. 그럼 내가 뭐 해봐야 돼? 치킨 시켜 먹어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야 뭐라 그래? 야 이래서 사람들이 치맥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뭐야?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역지사지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표현을 해보지도 않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 거야. 그 사람의 뭐가 돼보는 거야? 입장이 돼보는 건데 그걸 뭘 통해? 내부 수용 감각 기관을 똑같이 흉내내는 거였어.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체크해두고 지금 나머지 뒤에 것도 꼼꼼히 하다가 뒤로 갈수록 빠르게 정리해서 시험 볼 거야. 발곡부가 수요일날 시험이지? 화요일날 그냥 천천히 6시까지 와. 월요일도 이틀. 거의 니네만 할걸 지금 시험 되고. 지금 경민도 시험이고 영석고도 시험 들어갔으니까 월요일하고 화요일 계속해서 니네만 할 거니까 다 볼 수 있게 봐. 왜? 화요일 안 해보고 왜 안 돼? 내일 다음 날이 영어잖아. 근데